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톡, 우리 경계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너 이름을 연합픽 코인 시그널로 정했습니다. 이 코인 시그널의 다양한 이야기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좀 이야기해 볼 거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지셨잖아요.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 기대감도 더 많아진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본인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만큼 이 투자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시그널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달러와 같이 좀 연동이 된다라고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시총이 2,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이 2,300억 돌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 사정적 의미가 안정적인 코인이거든요. 보통 이 달러 가치와 함께 안전 자산의 코인 가치가 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화폐가 달러잖아요. 이 달러를 담보로 해서 발행이 되는 디지털 자산인데요. 그러니까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정량의 법적 화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 준비금을 보유를 해야 합니다. 이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난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도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딱 코인 보시면 뭐 비트코인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리플 이렇게 3대 암호화폐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밈 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달러와 좀 연동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조금 오르는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테더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테더가 시가총액이 1,440억 달러거든요. 이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더가 시가총액이 1,440억 달러인 만큼 정말 전체에서 50%가 넘어간다. 62.6%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더 말고도 USDC라는 코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USDC의 시가총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SD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602억 달러, 602억 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 3 월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602억 달러면 거의 100%가 증가한 수치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이 USDC는 USDC의 그 생태계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투자자들의 그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이 이 USDC의 채택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뭐 USDC도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승세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달러와 같이 연동이 된 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쪽을 더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2022년 초반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꾸준히 성장을 해 왔는데요. 특히나 이 테라 루나 붕괴 사태가 또 있었죠. 이러다 보니 투자자들 좀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내 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이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태도 겪었고요. 또 FTX 파산 사건들도 겪으면서 이러한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이 코인 중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야겠다.'라는 이 투자자의 마음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2023년 중반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바로 이 성장세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좀 국경 간의 거래도 가능하거든요. 좀 이런 지원도 가능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더 이 지지를 해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암호화폐 행사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조금 더 큰 성장으로 이끄는 데 한몫을 했다라는 점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힘을 불어넣는 뉘앙스를 많이 밝혔잖아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그 가상자산 플랫폼이 있죠.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에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불어넣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상황인 거죠.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도록 특정 자산의 가치를 좀 고정적으로 하는 암호화폐잖아요. 달러나 뭐 EU에 있는 유로 가치들과 함께 고정이 돼서 설계가 됐는데 USD1이 출시가 되면서 함께 좀 더불어 성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밝혀집니다. 역시 USD1도 미국 달러에 좀 고정이 되면서 이 미국의 단기 국채와 또 단기 달러 예치금 그리고 기타 현금성 자산까지 담보로 하겠다라는 설명까지도 곁들여졌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2위인 이더리움과 또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리버티 플랫폼의 상립자인 잭 위트코프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와 주요 기관들이 원활하고 좀 안전한 그 국경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략을 좀 더 자신 있게 통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조금 더 안전하고 국경 간의 거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시를 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리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 USD를 발표하면서 이 로빈후드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글로벌 달러 등을 내놓는 등 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잇따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게 일단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잖아요. 테더 말고도 지금 이렇게 USD1이 출시가 됐고 또 리플 USD도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가상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서밋도 열고 있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트럼프 행정부도 기축 통화로서 이 미 달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면요. 미국 국채에 대한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 달러에 대한 지배력도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있습니다. 달러와 함께 좀 연동이 된 만큼 좀 더불어서 함께 코인 시장까지 좀 훈풍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출시된다라는 이런 소식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전반적인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하이퍼 리퀴드라는 곳인데요. 이 하이퍼 리퀴드에서 젤리젤리의 가격을 조작을 하면서 단기 포지션을 취한 후에 이 청산을 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손실금이 또 엄청났어요. 1,200만 달러 손실금을 입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 젤리젤리 코인에 지금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휩싸여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하이퍼 리퀴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의 유동성 풀이 이 젤리에 대한 숏 포지션이 가격 조작 전략으로 인해서 좀 공격을 받아서 큰 손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트레이더 한 트레이더가 이 숏 포지션을 스스로 청산을 하면서 하이퍼 리퀴드가 이 포지션을 인수해야 했고요. 이후에 이 젤리 가격이 숏 스퀴즈로 인해서 좀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하이퍼 리퀴드에 좀 손실이 더 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 거죠. 이 코인을 좀 더 공매도했다라는 점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젤리가 강하게 좀 펌핑했을 때 하이퍼 리퀴드가 공매도를 했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자들이 이 하이퍼 리퀴드를 어떻게 좀 악용을 했냐라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단계에서는 이 공격자가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젤리 선물에 이 큰 규모의 숏 포지션을 열었습니다. 그 동시에 그들이 현물 시장에서 다양한 이 젤리를 매수를 하면서 가격 조작을 지금 대비를 한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대량 매수 주문을 내면서 현물 가격을 끌어올려 이 단기 포지션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증거금이 부족하자 이 해당 포지션에서 자체 청산이 됐고요. 하이퍼 리퀴드가 500만 달러의 단기 포지션을 또 인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보면 이 하이퍼 리퀴드가 기가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입장을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공격자들은 하이퍼 리퀴드가 꼼짝 못하고 지금은 취약한 상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격자들이 현물 가격을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면서 숏 스퀴즈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이퍼 리퀴즈가 자금 부족이라든지 이 가격 하락 등에 대한 이유로 좀 제때 포지션을 마감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됐고 65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점을 포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는 좀 큰 손실이 난 만큼 아무래도 좀 높은 가격에 팔 만큼 그만큼 공격자들은 높은 가격에 좀 팔아서 돈을 매수했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영구채 포지션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하이퍼 리퀴드의 손실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자체 청산을 통해서 좀 위험성을 더 유지를 했다라는 점을 알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공격자들이 계속해서 뭐 수익을 냈고 이 하이퍼 리퀴드가 더 손실을 더 많이 보게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이퍼 리퀴드가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이 하이퍼 리퀴드가 투명했다라는 점이 가장 먼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젤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 리퀴드가 크게 가격이 오르는 동안 대량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됐고 지금 그로 인해서 650만 달러가 손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인수하면서 이전에도 지금 400만 달러 정도를 손실이 된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보면서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인출을 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좀 그 숏 포지션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얻은 상태인데 하이퍼 리퀴드만 지금 그 손실금을 당하게 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그래서 더 취약하게 된 거고 투명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점은 하이퍼 리퀴드가 항상 이 청산으로부터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쉬운 표적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먼저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레버리지를 이 비트코인의 50배에서 40배로 또 줄였고 이더리움에서는 25배 정도가 이 하이퍼 리퀴드의 유동성이 좀 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젤리와 같이 조작하기 쉬운 알트코인으로부터 좀 보호받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헤지 펀드의 말을 따르면요. 이 주식을 대량으로 좀 공매도를 한 다음에, 그니까 주당 17달러에 빌려서 매도를 한 뒤 더 싼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를 좀 기대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헤지 펀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레딧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기 매수 규모가 유통 주식의 140%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규모 매수를 좀 조율했다라는 이슈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지 펀드가 큰 손실을 입게 됐고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야 했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 리퀴드에게는 아무래도 좀 큰 이 프로젝트 모델에 대해서는 되게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값비싼 교훈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값비싼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퍼 리퀴드에 대한 이 중앙화의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까지 지금은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만에 이 젤리 청산 사태 이후에는 하이퍼 리퀴드에서 1억 4천만 USDC가 순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 USDC 잔고가 약 2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또 감소가 확 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이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안정화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또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원래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만의 따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뉴욕 증시와 함께 조금 연동이 되면서 커플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관세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또 미국 증시가 마감하는 전후로 해서 속보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품목은 줄일 수도 있고 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유연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러면서 안정과 또 안도감의 랠리였던 뉴욕 증시가 다시금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금 다시 무너지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이 그래도 안정화 추세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이 지난해 진행된 이 반감기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추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1분기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은 블록 보상 감소와 또 마진 감소, 그리고 운영 역학 변화 등에 계속해서 적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채굴 비용이 또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소규모 채굴자들은 아무래도 이 채굴 비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운영 중단할 가능성까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익스체인지 컨퍼런스 행사에 또 참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이 채굴 비용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통 상품과 동일시한다면 현재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건데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채굴 평균가가 84,770달러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87,491달러를 기록 중이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채굴에 대한 평균가와 지금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구나라는 걸 보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조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 결제 수단은 핀테크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가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니었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소유자들도 굉장히 또 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조금은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수요 모델과 또 네트워크의 거듭 제곱 법칙에 곡선의 경로를 좀 따르고 있다라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소와 지갑 수는 지난 1년 동안 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라고 했는데요. 이 상장 지수나 또 스트레티지 같은 대규모 구매자가 많아서 이 지갑 수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규모 구매자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지갑수의 변동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채굴 비용과 비슷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과 참고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유자들도 지갑수가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갑수와 별개로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소유자들은 늘어날 수 있는 전망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향후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날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지금 가상화폐 시장 상황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괜찮았던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크게 다시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일 좀 뉴욕 증시에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면서 상승 랠리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좀 빨간불 하락불이 들어오면서 지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0.4%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1.94% 하락폭이 좀 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 팩트라가 최종 테스트에 돌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포착이 되는데 이런 리허설 진행 후에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있겠고요. 또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가 된 만큼 지금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팩트라가 최종 단계에 돌입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테더도 살펴보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9%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SEC와의 소송이 SEC가 철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승리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분쟁이 지금 4년 만에 마무리가 된 거죠. 계속 묶여왔었던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제가 되면서 상승의 랠리로 지금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좀 투심이 얼어붙은 걸까요? 지금은 3.27%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XRP 생태계에 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리플이 그래도 벌금을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5천만 달러만 부담하면 된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부담하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조금 더 안심이 되는 소식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SEC와의 이 소송과 좀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 관련된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리플이 자사 크로스 항소를 철회하고 SEC와 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리플이 앞서서 예치한 1억 2,500만 달러 중에 750만 달러를 환급을 받고, 또 SEC에는 5천만 달러만 지불을 하는 조건이다라는 점을 다시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 조정을 다시 보면요. 원래 이 법원이 판결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과 또 기관 판매 금지 명령에서 상당히 완화가 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SEC가 해당 금지 명령을 해제를 했고, 또 법원의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기관 대상으로 해서 XRP 판매가 다시금 그래도 가능해진 것을 다시금 시사한다는 점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내부 투표와 또 법적 문서 작성 등의 이 절차를 거치면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12월부터 이 소송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송 절차가 지금은 종결 수순에 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리플의 승리로 평가가 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XRP 이 제도권의 진입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ETF 출시까지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ETF 출시가 되면 또 수요에 대해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또 많아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리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BNB 1.02% 지금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3.65% 떨어지고 있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조금은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6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네요. 그런데 또 이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까지 65%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최근에 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밈코인 거래가 다시 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가 출범을 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진 건데요. 이 솔라나 가격이 지금 전형적인 강세 패턴인 이 하락 쐐기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상세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래도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이 패턴이 확인이 된 만큼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 솔라나와 USD 페어의 목표 가격이 235달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돌파 지점에서 쐐기 패턴의 최대 높이를 더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술적 지표로도 이 솔라나의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가 50을 상회하면서 매수세가 강해졌고요. 또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154달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0일 이동 평균선 154달러를 만약에 이런 저항선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금 좀 조정이 될 필요도 있고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 활동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800만 개 이상의 민코인이 생성이 됐고요. 특히 이 민코인 기반으로 한 런치패드에서 이 펌프펜에서는요. 펌프펀에서 신규 프로젝트 출시가 3월 초에 2만 190개 수준에서 3월 24일에는요. 3만 4천 개 이상으로 굉장히 또 급증했다고 합니다. 3월 초에 2만 190 개였는데 3월 말에는 지금 3만 4천 개 이상이면 진짜 많이 또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신규 프로젝트 출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안에서의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솔라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4월까지 65% 상승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USDC 이것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0.3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도지코인 지금 솔라나 이야기하면서 민코인 프로젝트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지코인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0.84% 상승하면서 지금 하루 전일 대비 상승하고 있는데 7일 대비를 보면 11%나 또 상승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도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르다노도 2.27% 상승하면서 좋은 카르다노 오늘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 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오늘 좀 얼어붙었다 보니까 카르다노도 오늘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10위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TRX 보면은 2.27%는 상승을 하고 있죠. 이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같이 도지코인과 맞물려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파악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공포지수는 33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것도 파악해 보시면서 코인 시장 그래도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 되고 있으면서 같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후에 조금 안정세가 들어온다면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다시금 훈풍이 들어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톡의 이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